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 날 예장뉴스 그 유재무 목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죠. 거기서 김민식 전 총회장과 예장통합뉴스 대표인 그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글을 보내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 겸 그 예장 뉴스의 그 잘못된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목은 언론은 말장난으로 누굴 매장시키면 안 되고 진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장 뉴스는 기독 언론인 이름으로 일방적인 총회의 대변자도 아니면서 누굴 편들어 진실을 덮고 확실치도 않는 문제에 대해 누굴 매장시키려 선동하는 태도는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혹은 있지만 분류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현직 총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물론 의혹을 사실 규정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선동하고 확대하고 그걸 퍼뜨리고 여론을 조성해서 김민식 총회장을 결과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총회에서도 김민식 총회장이 총회에 와서 개회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는 끝났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말끔하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다시 또 지금 거론한 게 아니고요. 김민식 목사의 제 항고건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재항고한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장 뉴스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인 당시에 정말로 절대적인 약자인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서 또 불이익한 그러한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은 원칙이 있어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요. 지난 12월 19일 날 예장 뉴스에서 제목이 총회장은 교단에 지명 안 되어야 하고 이런 글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의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서 두고 이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서론에 이렇게 썼어요. 치리는 응보가 아닌 교훈이다. 지난 9월 양곡교회에서 백구의 총회에서 일어난 김민식 총회장의 의장석 진입을 약 6명의 총대가 막았고 사무총장과 서기 등 몇 명의 임원들은 김 총회장을 보좌한 일들이 영상을 통해 다 공개된 바다. 임시 의장인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총회장이 개회선언을 해 주셔야 총회가 시작됩니다. 총회장님은 개회선언만 하고 내려가실 것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장대 정문을 부탁했다. 이렇게 썼는데요. 치리는 응보가 아닌 교훈이다. 여러분 교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교훈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면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단 헌법이 있는데 판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치리할 수는 없고요. 또 그 사람을 당연히 그 사람이 맡아야 할 그 업무에 대해서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그런데 예장 뉴스는 처음부터 김민식 총회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아예 불륜 의혹에 대해서 그쪽 편에 서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서서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많은 글을 또 저도 썼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예장 뉴스에서 다룬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민식 직전 총회장은 시끄러운 중에도 김민식 총회장이 김영걸 부총장의 개회 업무를 위임했고 당시 총대들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당시 총대들이 왜 문제를 안 삼을까요? 당시에 그 여론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김민식 총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총대들은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잘 알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총대들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식 총회장이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자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는 또 김일식 총회장을 응원하고 또 제가 그런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다음날 이게 문제가 되었죠. 김양걸 총회장이 개회선언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남도의 어떤 총대가 이번 총회는 무효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총대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겁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위법은 위법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김영걸 총회장은 개회선언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필자를 통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는데 피고발인들이 말하기를 총회가 결국 개회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가 개회되었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개회입니까? 그 비정상적인 개회죠 사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개회했으니까 문제 없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업무 방해를 했는데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기 문제 없다고 말할 겁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제가 업무자격 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장장 교단으로서 이 총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질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장차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제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백구의 총회 결의 무효 소송 또는 김영걸 총회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가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그걸 인내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가 지금 현재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헌재 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총회가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도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총대를 참석했던 여러분 총대 이명을 확보해서 소장을 다 준비해놨고 이제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결코 이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태를 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일식 전 총회장이 당시 해외교단 방문한 문제를 또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것은 유재무 예장 뉴스에서 당시에 7월 8일경에 김영걸 총회장이 해외 교단 관계는 자기가 일을 볼 것이고 또 국내 문제는 김영걸 부총리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예장 뉴스 유재무 목사는 해외 교단 관계나 국내적인 문제를 몽땅 모든 걸 다 전부 정지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판결에 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식 총회장은 건덕상 이유로 그냥 그렇게 국내 문제는 부총회장에 맡기고 또 해외 문제는 자기가 약속이니까 해외 교단 약속이니까 그걸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모현 사무총장과 호주나 또 미국의 장로교회를 방문한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약속 관계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또 권증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유재무 목사가 일방적인 벽파적인 그런 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김일식 총회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 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유재무 목사가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장 뉴스는 총회 대변진으로 전락하실 것인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총회 재판국이 김일식 직전 총회장이래 제한국건에 대해 영등포노에서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불륜이라고 해서. 그런데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소 처분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승복하지 않고 총리가 재항고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심리를 마쳤어요. 벌써 기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기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불륜 문제, 특별히 그 불륜의 문제는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희식 총회장이 무슨 고발이라 하는 것은 고소와 다르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소는 직접 당사자가 피해 입은 당사자가 고소하는 것이고, 고발은 공공의 이익의 침해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요, 공공의 사람들이, 공적 소속 사람들이 그건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희식 총회장이 불륜 의혹이 여러분 공공이 우리 교단의 이익에 침해를 했습니까? 김희식 총회장이 무슨 교단에 공무원을 횡령했다든지 배임했다든지 자기 직무 중에 뭐 여러분들 행정조합 안에서 피해 끼쳤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 재항고권은 영등포 노회 그 재판국에서 그 기소위원회 처음에 그걸 받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각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불기소 처분해서 총회 올라왔으면 총회도 이걸 우리가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 생각해서 제가 판단할 때, 제가 행정사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거는 총회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속게 기각시켜라. 저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유튜브나 언론에서 뭐 윤석열 탄핵 걸 탄핵해라 또는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라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언론이 올바르게 보도하면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재무 목사 자기는 건덕상 이유로 법리상으로는 그 무죄가 맞지만 법리상으로는 다룰 수 없지만 건덕상 이유로 이제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건덕상 문제가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반드시 빨리 기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7번에 총회 재판국이 재항고인데 아무리 문제고 판단하면 교단의 목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희식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했을 때 증거도 없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다 이랬을 때에 그 교단 명예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단 명예 누가 명예를 곤란하게 했습니까? 그거는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불륜이 아닌데 불륜 의혹을 일으켜서 선동하고 터뜨리고 유튜브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한 그 사람들이 교단을 혼란하게 한 책임져야 됩니다. 김희식 총회장, 당시 총회장은 여러분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장 뉴스는 정말로 언론의 공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총회를 혼란하게 한 것은 김희식 총회장이 아닙니다. 그 김희식 총회장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시킨 불륜 의혹을 불륜이라고 아주 기정사실을 해가지고 확대시킨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권 침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단과 또 한국교회에 얼마나 혼란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의혹을 준 것 자체만 해도 건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교단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교단윤리위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는 교단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그 사람 우리 권징 그 편에 이해해 가지고 권징이 그 조항이 해당된다면 그래도 아주 재판에가 권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제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직무를 배제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안에 선서적인 의미를 띠는 건 관계없죠. 뭐 총회장이나 여러분들이요 각종 그 부장들이 총회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선서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요, 여론을 조정해가지고 특정인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죽이는 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단 윤리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김희식 집전 총회장의 문제는 일단락 접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과 총회의 위상을 허물고 명예를 훼손한 자들이 명백한데 그들을 일월백교로 총회는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속히 김정걸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기에 김희식 전 총회장의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위원회 해석과 규칙부에 자문받은 것을 근거하여 김희식 전 총회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속히 고유한 업무, 전 총회장이 맡기는 직무를 맡겨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필자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부에서 그 예장 뉴스에 의하면은 김정걸 총회장이 폐해 직전에 벽구의 폐해 직전에 직무를 배제시킬 것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 결의도 불법이죠. 그걸 집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김정걸 총회장이 소신 있게 결단하지 못하고 규칙부에다 또 자문을 물어봤어요. 자문을 뭐라고 해요? 규칙부에서도. 여러분, 재판에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칙부에서 도 해석을 해놓습니다. 저는 만약 일치로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지난번에 헌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주저합니까? 아니, 김정걸 총회장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들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 이해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김정걸 총회장은 여러분들이요, 많은 보수층 우리 통합교단의 우리 총대들, 장로 목사들, 총대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도움받아서 총회장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총회장이 오기 전하고 총회장이 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 보수적인 목사와 장로들 입장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명성교회를 괴롭히고 총회 장소 그분들도 반대하고 또 이번에 김희식 총회장을 또 아주 여러분들이 선동해서 아주 불륜이라고 기정사실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덩달아 춤춘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서 모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회장 중심이 헌법에 의해서 중심을 확실히 잡고 진행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장 통합 뉴스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장 통합 뉴스가 우리 교단에서 올바르게 질서 있게 우리 총회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 예장 통합 뉴스 최경구 목사는 지금까지 총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교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이 언론을 갖다가 지금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장 통합 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